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특작 재배 인증 준비하기 수업을 함께할 김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이런 마크 본 적 있나요? 유기농, 무농약, 저탄소 등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인증 마크가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죠. 이 시간 함께 인증제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인증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정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인증이 안전한 농산물을 위하는 것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증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제도는 크게 1. 친환경 인증제도 2. GAP 인증제도 3. 지리적 표시제도 4. 저탄소 인증제도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인증제도는 여러분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유기농과 무농약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제도는 생산 단계에 집중해 잘 관리된 토양에서 농산물이 자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친환경 인증제도의 첫 번째는 유기농입니다. 3년간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당해연도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으로 가장 까다로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약과 비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 유기농약, 유기비료 같은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합니다. 친환경 인증의 두 번째 무농약 인증은 유기농보다 조건이 조금 완화된 기준입니다. 3년이 아닌 1년 동안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만 사용한 땅에서 당해연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3분의 1만큼 사용하여 재배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제도입니다. 식품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1997년 코덱스, 2003년 FAO 등 국제기구에서 GAP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제도가 생산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면 GAP는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포장, 출하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의 재배 환경,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전 단계에서 농산물을 잔류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농약, 토양, 수질 검사 등 기본적인 생산 단계의 안전성은 물론 수확 후 관리, 포장하는 시설까지도 검증합니다. 농식품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로는 첫 번째,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선, 곰팡이 독소, 환경 호르몬과 같은 화학적 위해 요소. 두 번째,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비브리오, 황색 포도균과 같은 생물학적 위해 요소. 세 번째, 돌, 유리, 금속 물질, 나무, 플라스틱과 같은 물리적 위해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GAP는 단순히 화학적 위해 요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합리적인 위해 요소 관리 제도입니다. 기타 인증 제도로는 첫 번째,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엔나 소시지, 스카치 위스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명사처럼 쓰고 있는 상품명이지만 사실은 세계 각국의 지명과 제품명이 결합된 이름입니다. 소비자 대부분은 해당 이름을 지역명이 아닌 소비재로 인식하는데요. 우리나라 농림부는 1999년 국내 지역 특산품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EU 제도를 본떠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권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제도를 통해 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석 녹차를 제1호로 청양고추, 나주배, 고창 복분자, 부안오리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2021년 9월 제110호 서천한산 소곡주가 마지막으로 등록되었네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1호부터 115까지 등록된 농산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인증제도는 저탄소 인증제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증가로 전 세계 평균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한파와 폭설 등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탄소를 발생시키는 화학비료 및 작물보호제를 덜 쓰고 비닐하우스, 경운기 등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이 그 대상입니다. 저탄소 농법은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화학비료 대신 저탄소 비료를 사용하거나 논밭에 바로 씨를 뿌리는 직파와 같이 농작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부터 목재 펠릿이나 지열 히트펌프 등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저탄소 농업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농법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풋거름 작물 재배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기간에 유채와 호밀 등 밑거름 작물을 재배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풋거름 작물이 자라는 중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다 자라니까 줄기를 화학비료 대신 사용하면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을 갈지 않는 무경운 농법도 있는데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땅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탄소 인증사가 16봉지를 소비하면 소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아요.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농약, 유기농과 같은 친환경 인증이나 우수관리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가장 안전한 먹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인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친환경 인증, GAP 인증, 저탄소 농산물 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인증 방법입니다. 친환경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인증신청서, 인증생산계획서, 토양시비 처방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농지연부, 경영 관련 자료, 자재거래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문 인증기관 중 원하는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인증기관 조회하기를 누르면 지역별로 인증기관을 찾아볼 수 있고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증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합니다.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신청인이 앞으로 실천할 친환경 농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서류 심사의 대상이므로 사실 그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비료의 추천시비량 3분의 1 이하로 사용과 같이 막연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비료를 언제, 얼마나 사용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토양시비 처방서는 관내 지자체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 등을 판별합니다. 시비 처방서, 토양 검정 결과, 작목별 비료 추천량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특정한 양식이 없으나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기농산물은 2년간의 기록을, 무농약 농산물은 1년간의 기록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자재, 종자, 거름, 약재 등 구입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친환경 인증센터에 농가가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원이 농가에 방문하여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원은 재배 일지를 확인하고 재배 작물 종류, 육묘 방법, 파종 시 종자 수, 종자 구입처, 사용하는 상토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적도를 보며 신청한 필지를 확인합니다. 인증 신청서의 내용과 실제 농사 짓는 방식이 일치하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 자재가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료 채취 및 수질과 토양 분석도 실시합니다. 심사 후 농가는 친환경 인증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GAP 인증 절차입니다. 농가에서 토지대장, 생산계획서 등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심사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서류 및 현지 심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인증을 신청한 농가는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토양 중금속 등 토양 성분을 분석하고 재배 환경이 적합한지 조사해 적절한 양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용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만 농사에 사용합니다. 종자와 묘목 선정 시 공인된 품종을 선택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여부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GAP 신청 농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 보관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농약 보관 장소는 출입을 제한하고 수확 농산물이나 비료와 별도로 구분해 보관합니다. 다 쓴 농약 빈병이나 포장재는 따로 모아 안전하게 배출합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때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이때도 안전 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사용 시기, 약, 종류 등 모든 정보는 반드시 기록, 보관합니다. 또한 농기계 및 농기구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사용하고 보관하며 주변의 유해시설이나 폐기물이 농작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생산부터 수확까지 전 단계에서 작업자는 안전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전용 도구를 사용해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잔류농약, 유기오염물질, 방사능까지 철저히 분석해 오염된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척, 선별, 포장, 저장됩니다. 세 번째,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농가는 연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보고서, 사전취득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감축 실적 인증이 완료되면 저탄소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그린푸드 홈페이지에서 인증 신청서 서식 및 신청기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GAP 같은 농식품 국가인증을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또 신청하려는 품목이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되어야 하며 농산물 생산 과정 전반에 저탄소 농업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인증 제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호된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지구 환경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방법, 바로 인증제도 아닐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